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력의 외신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만행에도 눈치만 보고 있던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을 지킴과 동시에 전 세계인들을 열광하게 만든 싸이다 발언으로 외신들이 극찬에 나섰는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대통령의 작심 발언 이후 여론이 급변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규탄 여론이 급증했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매불쇼에 출연한 알파고가 이 대통령의 외교력에 예상치 못한 분석까지 내놓아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SNS 관련한 이야기가 주말 내내 아주 뜨거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뜨거웠어요. 네. 이야기가 굉장히 또 심오하고 의미가 있거든요. 이 부분부터 먼저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전 세계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은 바로 그냥 직격탄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의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2024년 이스라엘 군이 팔레스타인 시체를 던지는 영상을 올리면서 글을 남겼는데요. 소개해 주시죠. 자, 그 공유를 같이 하면서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 유태인 학살이나 전시 사례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 끔찍하지만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그 공유한 영상을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이건 좀 보기가 좀 그렇죠. 네. 깜찍해. 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영상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함께 의견을 또다시 SNS에 올렸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되어야 하며 인간의 존엄성 역시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지켜져야 합니다. 영상은 24년 9월 발생한 실제 상황으로 미국 백악관이 매우 충격적이라고 평가했고 존 커비 등 미 당국자가 혐오스럽고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까지 언급했던 일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관련 조사와 조치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어디에서든 인권은 최후의 보루이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네. 이 글을 올리고 나서 이스라엘 외무부가 네. 이재명 대통령 이름을 거론하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 대통령이 홀로코스트 추모일을 앞두고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발언을 했다. 이는 받아들일 수 없고 강력한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올렸습니다. 누가 번역을 좀 잘못했던 거 아닐까? 좀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글을 올렸어요. 네. 예, 유태인 학살을 경시하는 한 적이 발언을 없죠. 한 적이 한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 모두가 다 똑같다, 네. 다 같이 고통스럽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였던 그러니까 실수가 거죠. 아니라면 여기서 자기들의 피해의 예외주의가 숨어 있어요. 예외주의가. 그러니까 자기 예외주의. 피해는 다른 사람 우리가 다른 피해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훨씬 더 다른 국가에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피해의 예외주의가 있다니까요. 만약 이게 잘못 쓴 게 아니라면 자기들의 피해가 다른 나라의 피해보다 훨씬 더 안타깝고 귀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선택받은 국민 선민의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그러니까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어디 감히 예. 홀로코스트하고 저런 걸 비교하냐 이거예요. 거기에 등급이 있습니까? 그렇게 그렇게밖에 얘기하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심지어 그 대한민국 역사도 같이 거론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뭐 누구를 침공한 적이 있습니까? 누구를 학살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말할 자격이 있잖아요. 그럼요. 너무나 보편타당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렇게 반발을 했고 이스라엘이 반발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하나 더 올렸습니다. 끊임없는 반인권적, 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들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입니다. 내가 아프면 타인도 그만큼 아픕니다. 나의 필요 때문에 누군가 고통받으면 미안한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아무 잘못 없는 우리 국민들께서 뜬금없이 겪고 있는 이 엄청난 고통과 국가적 어려움을 지켜보는 마음이 매우 불편합니다. 보편적 인권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더 열심히 찾아봐야겠습니다. 네. 제가 뭐 좀 오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스라엘 때문에 우리가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근데 이 글 보면서
대한민국에 뭔가 좀 힘을 느꼈습니다. 네. 좀 오버할 수 있나요? 아니 오버 아닙니다. 아, 저는 비로소 네. 만시지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어떤 지도자가 당연히 해야 할 말들 이렇게 네. 당연히 한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라서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대단한 네. 겁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고 제가 그날 바로 저도 페북에다가 그대로 올렸거든요.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할 자격이 없고 사과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의로운 행동을 한 것이고 네. 당연한 일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직접 우리가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도 명확하게 했어요.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이요. 그렇죠. 어. 1973년에 예. 아주 명확하게 두 국가 해법 지지했고요. 팔레스타인 지지하고 나왔었습니다. 상상이 안 가잖아요. 지금 네. 그럴 거라고. 근데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네. 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잖아. 와, 근데 네. 그런가 봐요. 난 이스라엘 아니, 사람인지 아닌 줄 알았는데 그런가 봐요. 아니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이스라엘을 옹호하면서 심지어 대한민국 대통령 보고 이스라엘에게 빨리 사과하라고 지금 오. 거들고 나섰습니다. 난 정말 충격받았어요. 너무 많아서 몇 네. 개만 추려봤습니다. 네, 일단 박성훈 대변인은 감성파리로 본인의 외교적 과오를 덮으려고 했다. 대통령의 무분별한 SNS 정치가 국정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을 했고, 장동혁 대표는 SNS에 자칭 외교 천재가 아니라 국민들이 보기엔 뭐 외교 악재다. 국민들은 당장 음식 포장할 비닐도 없다고 아우성이다. 기름값은 2,000원을 넘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마디 한 거 아니냐. 야, 그래서 한마디 했잖아. 그러니까요. 참 답답하네, 저 사람. 그리고 아. 나경원 의원이 SNS에 또 올린 글이 우려했던 대로 이재명 대통령 경솔한 발언이 외교 문제로 비화됐다. 이스라엘 외무부가 공식 계정을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면서 용납할 수 없고 강력한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공식적으로 항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경솔함으로 촉발된 이번 외교적 마찰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와 국민 그리고 우리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는 얘기를 또 올려놨어요. 이분이 일본 국적에서 언제 또 이스라엘 아 진짜 이거 너무 심해. 아, 너무 심해, 진짜. 무슨 왜? 아니, 이거 진짜 그 이스라엘 때문에 우리가 피해 보고 있는 건 알고 있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공격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냐? 사실은 야당이 좀 나서서 해주면은 맞습니다. 정부 여당이 조금 부담을 덜 느끼죠. 네. 그러니까요. 진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글을 올렸다고 표현하진 않았지만 아무리 봐도 여기에 대한 의견인 것처럼 보입니다. 제 네. 느낌에는. 그 글도 소개해 주시죠. 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을 매국노라 부른다. 매국 행위를 하면서도 사욕을 위해 국익을 해치는 것이 나쁜 짓임을 모르는 이들도 많다. 아니 알면서 감행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심지어 국익을 포함한 공익 추구가 사명인 정치와 언론 영역에서도 매국 행위는 버젓이 벌어진다. 결국 이 역시 우리가 힘을 모아 가르치고 극복해야 할 국가적 과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이다.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침략적 전쟁은 부인된다. 그게 우리 헌법 정신이자 국제적 상식이다. 역지사지는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 관계에도 적용된다. 내 생명과 재산만큼 남의 생명, 재산도 귀하다. 존중해야 존중받는다. 네. 여기 이제 국제적 상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에서 참다 못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실제로 지금 내고 있어요. 네. 그거까지 소개해 주시죠. 튀르키예 외무부에서는요. 튀르키예 나왔습니다. 예, 아, 튀르키예. 저 상관없어요. 저 상관없어요. 남의 나라예요. 중동에 있는 하나의 나라예요. 죄송합니다. 굉장히 예민하시네요. 예. 오늘 예, 안 예민합니다. 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튀르키예. 자, 튀르키예 외무부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 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인물이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 때문에 현대판 히틀러로 불리는 거다. 자, 그리고 이탈리아 총리는요. 이미 너무 많은 사망자와 용납할 수 없는 피난민을 발생시켰다. 공격을 즉각 멈춰라 라고 메시지를 냈고요. 스페인 총리는 이스라엘과의 EU 협력 협정을 즉각 중단해야 된다라고 예.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요 작년 10월에 가자 학살에 대한 반대 결의안 제가 냈거든요. 지금 네. 계류 중이잖아요. 네. 그때도 한번 소개 말씀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결국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린 것도 안타깝고 네.
사실 야당 말씀하신 야당 그리고 민주당도 더 나서야 되는 일이고 저는 우리 외교부가 낸 것도 좀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외교부가 이스라엘 외교부에 대한 반박 성명을 낸 게 좀 약해요 훨씬. 저는 오히려 초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 어디 그쪽 외교부가 우리 대통령을 규탄했는데 이번에 초치를 안 합니까? 이름까지 거론했어.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보통 뭐 일본하고 이쪽은 초치하면서 미국하고 뭐 이스라엘 왜 초치를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초치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 약해요. 저는 사실 그 가자 문제, 하마스 문제 때 너무 심하죠. 예, 심하지만 저는 조금 약간 비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 우리와 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서 그냥 뭐 특별한 메시지를 안 냈으면 좋겠다. 속으로 내심 그렇게 생각하는 비겁자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우리랑 관련이 있잖아. 당연히 내는 얼마나 멋집니까? 적어도 반성할 줄 알잖아요, 최욱은.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요 정도 선에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알파고님, 네. 예, 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부분. 저한테 안 물어보셔도 되게 괜찮아요. 왜 이렇게 어려워? 알파고가 저렇게 조용한 적 처음 봐요. 눈치 많이 보이네. 네, 눈치 엄청 많이 봐요. 아니 제가요. 최욱님이. 예. 그럴 일이 없을 텐데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휴전 협상 상황 저희가 사실 좀 기대를 했잖아요. 꽤 했죠. 예. 그 상황을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상황 살펴볼 텐데요. 네. 미국과 이란이 47년 만에 최고위급 협상이 진행이 됐습니다. 11일, 12일 걸쳐서요. 미국 대표는 벤스 부통령, 그리고 이란 대표는 갈리바프 국회의장, 그리고 파키스탄 샤리프 총리가 중재를 했습니다. 네. 일단 이 굉장히 역사적인 장면이니까 협상 전 상황 영상으로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네. 21시간의 협상 끝에 벤스 부통령은 협상 결렬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벤스 부통령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We've had a number of substantive discussions with the Iranians. The bad news is that we have not reached an agreement, and I think that's bad news for Iran much more than it's bad news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ut the simple fact is that we need to see an affirmative commitment that they will not seek a nuclear weapon, and they will not seek the tools that would enable them to quickly achieve a nuclear weapon. That is the core goal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But the simple question is, do we see a fundamental commitment of will for the Iranians not to develop a nuclear weapon, not just now, not just 2 years from now, but for the long term? We haven't seen that yet. We hope that we will. How often did you communicate with the president throughout those rounds? I don't know how many times we talked to him, a half dozen times, a dozen times over the past 21 hours. We leave here with a very simple proposal, a method of understanding that is our final and best offer. We'll see if the Iranians accept it. Thank you. 중간중간 계속 통화해가면서 트럼프랑 근데 참 이상하지 않아요? 11번인가 12번인가 아니고 6번인가 12번인가. 트럼프와 통화. 그러니까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심각하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고. 네. 트럼프가 골프도 치고 UFC 격투기도 보고 가족들하고 보고 아주 신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이거는 협상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란한테 항복을 요구하러 간 것이지 미국이 양보할 게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나는 진짜 이 전 세계가 관심 갖고 있는 이 문제 트럼프 때문에 촉발된 건데 네. 트럼프는 20대 골프 치고 진짜. 가족들이랑 UFC 이거 악마 아니야 이거? 네. 저게 오전에 골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경기 보러 간 거잖아요. 네. 와, 이게 사람입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저거는 의도가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도도 있죠. 의도도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강경하게 뭐 이란의 고집에 꺾이지 않겠다. 별 신경 쓰지 않는다. 니들이 안 받으면 니들이 손해지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저 자체가 얼마나 비상식적인 맞아요. 매우 비상식적이죠. 비상식 행동입니까? 근데 저럴 거면서 300명이나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협상단을 미국에서 예, 이란은 70명이고요. 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거의 이 정도 협상단이면 마무리 수순이거든요.
이미 그렇죠. 물밑 대화를 해서 아, 네. 예, 그래서 발리 나스르라고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란 전문가가 이렇게 많이 갔다라는 것은 이건 물밑 대화가 끝났고, 오, 네네. 예, 그 마무리 수순이라고 뉴욕 타임즈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벤스는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갔더라고요. 약간 네. 임신했던데 트레비스 내려오는 걸 봤거든요, 제가. 네. 근데 아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요. 이게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 자기 외교관의 비서관도 아니고, 그러니까 애초부터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그리고 같아요. 미국에서 나온 얘기가 벤스가 실권이 없잖아요. 지금 벤스도 우리나라의 장동혁 대표처럼 안광만 발사하지. 저 사람은 기본적으로 신뢰가 없고 기회주의자인데다가 원래 민생을 위하는 척하면서 했지만, 그리고 뉴욕타임스가 왜 그 마코에서 결정됐을 때 벤스는 반대하는 사람으로 대표적으로 했지만 그 자세한 부분을 보면 자기가 이거를 그러니까 전쟁이 적당하지 않다고는 했지만 트럼프가 결정하면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또 뒤에 말을 바꿔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실권이 없던 사람이에요. 아, 그러니까 트럼프에 예, 끌려다니는 사람. 예. 저는 하루는 더 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미국에서 파키스탄까지 가면 시차도 있고, 또 시차 때문에 안 그래도 4시간 정도 쉬었다가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란은 거의 시차가 없으니까 생생하고, 그러니까 하루 정도는 더 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네. 갑자기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네.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고요. 이란은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갔습니다. 진지하게. 그래서 아마 이 숫자만 봐도 뭔가 결정을 할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못했고요. 이란은 오히려 지금 후폭풍이 있어요. 왜 그런데 70명이 한꺼번에 비행기를 같이 타가지고 갔냐. 그거 비행기 떨어뜨릴 수도 있었는데. 잘못되면 큰일 났는데. 뭔 생각으로 갔다 왔느냐. 거기에 대해서 비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욕먹고 있어요. 시위대 네. 있었어요, 외교부 앞에서. 아니 우리는 잘 끝까지 싸우고 있는데 왜 중간에 휴전이라는 쓸데없는 거 하냐. 속이면 시위대 있었어요. 아, 그런 반발은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는 예, 거예요?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지도부가 많이 죽었는데 70명이 지금 굉장히 핵심 인물들이잖아요.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일리 있는 비판이네. 예, 그래서 비행기 3대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2대는 가짜 비행기고 1대로만 갔는데 네. 3대가 같이 떴는데 그 중에 1대에만 타고 있었던 다 거죠. 같이 타고 있었어요. 예, 다 같이. 예. 와. 그러니까 아직도 미국을 믿고 있느냐. 너무 순진하다는 거죠. 미국은 그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소식인 게 그러면 다음에 어찌됐든 마지 약속 잡지는 않았죠. 다음에. 예. 없습니다. 근데 이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제 갔다 왔으니까 흔적도 남았을 테고 이제 또 암살 작전할지 모른다 얘기는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호텔에 있었을 때도 호텔 주변에 이렇게 외국 발신으로 되는 핸드폰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다 암살단이 있었는데 거기 위험했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다음에 협상 테이블로 못 나오겠네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아 망했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네. 아니 다음에는 뭔가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배님 근데. 이미 협상하다가 미국이 호르무즈 안으로 군함 투척 보내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거기서 또 혁명 수비대가 대응을 하니까 다시 나간 거예요. 협상 와중에 왜 군함 투기를 보내요? 안 그래도 내가 다음 질문이 그거였어요. 이 미국 요놈들은 협상하는 날 구축함 2척을 이란이 설치한 기뢰를 제거하는 작전을 위해서 투입했다 그러고 그리고 군함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이거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거? 통과한 거예요? 뭐 했다고 성공했다고 하던데. 통과를 이란 말로는 못했다고 그럽니다. 아 미국은 성공했다고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란은 공포를 우리가 겁을 줘서 돌아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 언론에서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 기사들이 나왔어요. 안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제 혁명 수비대에 남는 군함 저도 모르겠어요. 남았는지 얼마나 남은지 모르겠는데 경고를 했어요. 조금 더 오면 우리는 미사일 사겠다. 그래서 다시 뒤돌아갔어요. 오만 쪽으로. 아마 군함 같지는 않고 이렇게 그 쾌속적인 것 같아요. 네. 아 미군이 군함이 아니고 아니요. 아니. 혁명수비대. 혁명수비대가 쾌속 보트 같아요. 쾌속 보트 소리가. 이 짓을 왜 한 거예요, 미국은? 네, 찔려보는 거예요. 아 어차피 지금 협상이니까 건드릴 거냐 안 건드릴 거냐. 압박하는 거예요 다. 지금 전부 압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지만 이란이 미국을 대하는 법이 딱 2가지입니다. 얘네들은 절대 같이 둘이서 협의를 하면 안 된다. 꼭 끼어서 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둘이 만나서 얘기를 하면 빠르긴 한데 네. 한 다음에 꼭 딴소리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얘네들은
절대 좋은 말 해서는 안 된다. 좋은 말로 하면 선의로 보지 않고 약하게 보서 짓누르려고 그런다. 이게 이란이 미국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두 가지가. 물론 이란도 미국을 그렇게 보긴 해요. 서로 그렇긴 그랬죠. 하죠. 못 믿지. 네. 이번에 트럼프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협상장에서 하는 말 다르고 밖에 나가서 하는 말. 근데 미국이 지금 그래요. 네. 협상이 결렬되고 이란 외무장관이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것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자, 47년 만에 가장 집중적인 대화에서 이란은 전쟁을 끝내겠다는 선의로 미국을 대했다. 그러나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를 불과 몇 인치 앞두고 우리는 맥시멀리즘과 꼴대 옮기기, 봉쇄를 맞닥뜨렸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막판에 이렇게 틀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란은. 네. 예. 그래서 지금 나오는 외신 보도를 보면 결국 이제 틀어진 게 모르겠어요. 뭐 미국은 처음부터 아예 뭐 협상할 생각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외신 보도를 보면 딱 두 개, 핵 문제 예. 그리고 호르무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외신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외신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란이 해협을 미국과 함께 통제하자는 방안을 거부하고 단독으로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썼고요. 이러면 트럼프 뚜껑 날라가죠. 그렇죠. 자, 뉴욕타임즈는 이란은 최종 합의가 타결된 후에야 해협을 개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악시오스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요구하고 농축 우라늄 포기를 거부하면서 이견이 있었다. 이란의 타스남 통신은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핵물질 제거를 포함해 전쟁에서 얻을 수 없었던 양보를 협상장에서 얻어내려는 것이 미국의 의도였다. 이란 대표단이 이를 막았다. 네. 라고. 그 이란의 그 협상에 나갔던 나바비안이라는 그 국회의원이 있거든요. 네. 그 사람 말한 거지 저기서 안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미국이 우라늄 농축 20년 동안 금지시켰다고 얘기했습니다. 미국이 20년 동안 네, 금지시켰대요. 우라늄 농축 안 된다. 20년 동안. 그게 하나의 또 조건이었답니다. 그 농축의 그 농도에 대해서도 농도 그런 얘기였고요. 그런 무조건 거고. 20년 동안 핵 활동 안 된다. 그 입장은 뭐냐면 이란의 입장은 농축 지금 갖고 있는 건 줄 수 있다거든요. 근데 그래요? 핵 주권을 완전히 멈추는 것은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3% 이 안쪽으로 지금 주고 3% 안쪽으로 해도 되는데 그걸 완전히 차단하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고 네. 그걸 거부했는데 그걸 요구했던 거고요. 또 하나 나온 게 아까 맥시말리스트 이 말이잖아요. 네네네. 이게 뭐냐면 네. 협상을 하고 하면 양보를 해서 어느 지점에서 만나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말은 뭐냐면 원래 요구했던 항복을 이란은 다 강요했다는 뜻입니다. 저게 맥시멀 최대주의라 뭐냐 미국이 다 가져가 우리한테는 하나도 안 준다는 뜻이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르무즈하고 그 교환 조건인데 미국이 그걸 신뢰를 보여줄 부분이 동결 자금이었거든요. 미국이 원래 동결 자금은 풀어준다고까지 어느 정도 힌트까지 줬는데 저기서 그거 안 준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그것도 카타르에서의 동결 그것도 안 해준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융 제재도 안 풀어준다. 그러니까 풀어준다고 그러니까 온 거예요. 네, 맞아요. 휴전하고 풀어준 걸로 와서 저희도 60억 달러로 나갔다고 보도가 나오길래 60억 달러를 줬구나. 카타르까지 나왔는데 막상 와서는 안 준 거예요. 그것도 안 줘. 하나도 안 주려고. 그러면 이란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거를 던져가지고 깼네 보네. 그러니까 이란은 뭐냐면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란은 항상 미국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협상을 하라 이거예요. 협박을 하지 말고. 근데 협박이에요. 미국 하는 거는 무기 깔아놓고 협박이에요. 그러니까 저하고 우리 책 선생님하고 같이 협상을 하는데 제가 칼 갖다 놓고 딱 해놓고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최소한 하나는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미국은 무조건 다 받으라는 얘기예요. 칼 꽂았잖아요 여기 지금 어떡할래 이건요. 그게 저 이란 장관이 말하는 맥시말리스트라는 그 말이에요. 다 가져려고. 미국은 100을 가져가고 0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결국 할 생각이 없었네. 그러니까 망친 거고 할 생각이 없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골프 치고 UFC 받네. 그러니까 이제 이란은 이제 공격 올 것을 대비하고 있죠. 미국이 공격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은 대대적으로 또 이란 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얘기는 잠시 후에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휴전 기간 안에 뭐 그동안 패턴을 보면 그렇죠. 네. 그동안의 패턴은 정확하게 항상 뭐 2주라서 2주 기다리지 않습니다. 2주 끝났으니까 한다가 아니라 2주 어느 때 아무 때나. 그래서 지금 협상 결렬 이후 트럼프의 입장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 트럼프가 결렬 이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문명 전체가 사라질 것이라는 발언 덕분에 그들을 협상 테이블로 오게 했고 그들은 떠나지 않았다. 그들이 돌아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줄 것이라고 예측한다. 나는 모든 것을 원한다. 그들에게는 카드가 없다. 와. 네. 그리고 또 SNS에 협상 결렬과 관련해서 아주 자세한 입장을 올렸습니다. 회담은 잘 진행됐고 대부분의 지점에 합의했지만 정말 중요한 단 하나의 지점인 핵은 합의되지 않았다.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미국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하거나 떠나려는 모든 선박을 봉쇄하는 절차를 시작할 거다. 이란에 통행료를 지불한 국제 수역의 모든 선박을 수색하고 차단하라고 해군에 지시했다. 불법 통행료를 지불하는 그 누구도 공해상에서 안전한 통항을 보장받지 못할 거다. 우리는 이란인들이 해협에 매설한 기뢰들을 파괴하기 시작할 거다. 우리에게나 평화로운 선박에 촉을 쏘는 이란인은 누구든 지옥으로 날려버릴 거다. 아, 환장하겠네. 이제 트럼프가 호르무즈를 봉쇄한답니다. 이거 아주 환장하겠습니다, 진짜. 이제는 트럼프가 봉쇄하겠대. 예, 안에서는 이란이 막고 네. 밖에서는 미국이 막아서 완전히 이제 봉쇄하겠다는. 아니 통행료는 뭐 같이 받을 것처럼 될 때는 뭐 나쁘지 않다 이러더니 이제는 불법 통행료라고 또 이야기를 자기네들 못 받을 것 같아서 그런지. 실제로 지금 미국이 군사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라는 외신 보도가 있어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네. 제한적 공격 체계가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을 돌파하기 위한 선택지 중 하나로 논의가 되고 있다. 다만 이는 중동 지역의 불안정을 더욱 키울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장기 군사 충돌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면전을 재개할 경우 군수품 소모가 커지고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휴전 기간 안에도 군사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 이렇게.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내일 당장. 오늘은 봉쇄했는데 그러면 뭔가 이거 지금 군사 작전이잖아요. 내일 그렇죠. 무슨 일이 터지면 놀라지 마세요. 또 하나의 힌트는 트럼프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11월까지 어떡할래? 그러니까 11월 예비선거에서 어떡할래 하니까 네. 유가 문제를 그때까지 유가가 비슷하거나 살짝 오를 정도일 거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바깥에 봉쇄하는 이유는 중국을 압박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옥새 작전, 왜냐하면 그때는 이때까지 대안이 뭐였냐 하면 하르그섬 들어가서 위험 제거하고 있는 공수부대하고 상륙부대를 하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위험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길게 잡고도 밖에서 봉쇄 작전을 해가지고 네. 중국을 하는 이 이란과 외부 세계를 단절시킨 다음에 중국이 괴로우니까, 왜냐하면 이란의 석유를 대부분 사줬으니까. 그래서 중국한테 빨리 중국으로 가는 것까지 미국이 막겠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아. 지금. 왜냐하면 이란을 통과시켰는데 미국이 막아버리니까. 아니 그 진짜 막는데요? 지금 막는다는 거잖아요. 이란한테 지불하고 나간 패드를 우리가 막을 거다. 다 서치해가지고 막겠다는 거거든요. 중국 이란에다 그만큼 돈을 줬으면 우리한테 줘야지. 와. 자 보십시오. 이란은 이스라엘하고 미국만 막는 거였잖아요. 네. 네. 편들만. 네. 근데 또 미국은 이란 쪽만 막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다 막히는 거잖아요. 그거 다 막히죠. 그거를 이제 몇 개월 더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면 이란이 그 보고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아덴만 건드리겠죠. 마부들 만답. 바벨 만답. 바벨 만답 있잖아요. 예. 거기 이제 후티가 또 쏘겠죠. 아 후티가 또 이제 개입합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쪽 난리 나니까 배는 또 이제 그쪽으로 못 가고 또 희망봉으로 돌아가겠죠. 돌아가야 돼. 그러면 제가 한마디로 그 마무리할게요. 저 주말에도 중동에 있는 기자들이랑 연락을 해봤는데 지금 이란하고 미국이 하려고 한 거 뭐냐면 전 세계에다가 내가 덜 잘못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임으로 들어갔어요. 왜냐면 지금 전 세계에 화가 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란을 욕할 것인지 미국을 욕할 맞아요. 것인지 했을 때 누가 더 욕을 알먹을 라는 전쟁 게임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란에서 너무 열받네. 나오더라도 미국이 거기 서서 그걸 뭐 막는다는 게 뭐 나포를 하거나 그래서 이게 예, 가능해요? 세워서 들어가서 살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네. 워낙에 선적은 북한도 그 제재 받았을 때 선적 바꿔치기도 하고 위장 선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라크나 사우디를 한 것 같고 어떻게 구분하느냐, 미국 내부에서도 그거 잡아가지고 설치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현실적으로. 네. 현실적으로는. 아니 만약에 근데 진짜로 호르무즈 해협을 미군이 그렇게 막아서면 중국은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 무기를 준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란에게 예. 그것 그러니까 때문에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네. 미국이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중국을 압박하려고. 아, 그래서 중국 부인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약간 방향을 중국에서 이거 협상장에 끌어내는데도 중국의 역할이 컸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보고 항복시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